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들어보면 자녀의 진로 지도를 가장 크게 걱정하십니다. 자녀가 취업을 하고 자립을 하는 데까지는 여러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 중에서도 취업을 하는데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력서와 자기소개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을 같이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간단한 모의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진로 지도와 취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문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한 발 앞으로 나오시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됩니다.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나는 자녀가 취업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자녀의 취업을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한 발 뒤로 가주세요. 나는 자녀의 취업 준비를 잘 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발 앞으로 나가주세요. 나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면 될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한 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는 구인업체에서 면접을 볼 때 나의 자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한 발 앞으로 나와주세요. 저희 6분의 학부모님 중에는 3분은 장애 학생 학부모님이시고 3분은 비장애 학생 학부모님이십니다. 이걸 보면 장애 학생, 비장애 학생 구분 없이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모두 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비장애 학생, 장애 학생 구분이 아니고 자녀의 취업 지도는 누구에게나 큰 고민이 되고 장애 학생 학부모님들이 더 큰 고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저희의 편견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지금 실험에서도 보셨지만 저희가 자녀의 취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과업입니다. 숙제 같은 것이죠. 자녀의 취업에 있어서 부모님들의 역할은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요. 또 자녀의 강점이라든지 자녀가 갖고 있는 성공 경험들을 잘 찾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의미 부여를 해주셔서 부모님들께서 자녀의 취업 지원을 충분히 해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자녀의 취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가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떠세요? 본인의 자녀들의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근데 이번에 아이 이력서 제가 처음 작성해 봤어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게 많고 아이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아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랑 같이 이력서를 작성해 보신 게 아니라 어머니가 그냥 써보셨군요. 네. 네. 많은 어머니들께서 자녀의 이력서를 대신 쓰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향후에 자립을 해가는 과정에서 계속 자기가 이력서를 쓰는 훈련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어머니들께서 이력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익히시고 이력서를 스스로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구인 정보를 찾아야 됩니다. 구인 정보가 뭐냐면 기업체가 직원을 채용하겠다. 우리 기업에 필요한 직원이 어떤 사람이다 라는 거를 명시해서 이런 인터넷상에 올립니다.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 들어가셔가지고 찾으시거나 워크투게더라고 하는 사이트가 별도로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인 구직 정보 사이트입니다.
자녀가 취업하고자 하는 희망 직종에 검색어를 넣게 되죠. 원하시는 지역을 또 검색어로 조건을 넣으시고 검색을 하면 기업체들이 나옵니다. 그쪽에서 요구하는 채용 조건을 잘 보고 거기에 맞는 이력서를 구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는 내지는 자기소개서는 정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직무에 맞게끔 표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의 상황, 우리 아이들의 직무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 이력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력서를 그냥 기존에 어떤 다른 사람이 써놓은 이력서를 그대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생각을 바꾸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를 하나 새롭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기존의 이력서랑 조금 다릅니다. 맨 아래 자기소개란을 별도로 뒀습니다. 먼저 사진을 볼게요. 사진을 보시면 어떤 사진을 찍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밝게 표정을 짓고 있는 그렇죠. 사진. 이 밝은 표정이 좋습니다, 일단. 네. 그리고 이마를 환하게 내놓고 있는 그런 사진이 좋고요. 또 옷차림은 되도록이면 꼭 정장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단정하게 셔츠를 입고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또 꼭 기록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상연락망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전화를 받고 무슨 요건인지 잘 모른다면 내지는 전화를 받지 못할 경우도 있죠. 네. 그럼 비상연락망으로 전화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들이 이제 학력사항입니다. 이제 학력사항은 지금은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부터 적으면 됩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재학 중이거나 대학을 졸업했다면 가장 최근에 졸업한 학교 순서로 적는 게 좋습니다. 구인업체가 가장 보기 쉽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구인업체는 최근의 정보를 원합니다. 이 지원자가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최근의 상태가 어떤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력을 최근 졸업 순서대로 하시고요.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경력사항이라고 하면 금전적 보상을 받고 일을 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친구들은 보통 실습을 했거나 인턴 경험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금전적 보상으로 연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이력서에는 경력 및 활동사항이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는 동안에 직업 체험을 했다거나 실습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활동사항으로 넣으면 좋습니다. 이것도 학력과 마찬가지로 최근 순서대로 넣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본인이 지원하는 분야, 만약에 바리스타를 한다. 그러면은 바리스타와 연관된 직업 체험 내지는 바리스타와 연관된 실습 이런 것들이 좀 돋보이도록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 아이는 그런 게 없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놓고 내가 원하는 직업이 뭔가 그러면은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 채용 조건이 무엇인지 그것과 관련된 경험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뭐 그것과 상관없는 일은 전혀 쓰지 말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경험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본인이 성장했고 다음 직무랑 연결해서 잘 해갈 수 있을지를 표현하는 게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게 자격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들 자격을 뭘 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맞아요. 그것도 우리 아이들의 작업 수행 능력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업 능력 수행이 잘 안 되는데 자격증을 따야 된다고 억지로 밀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직업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되고 구직을 한다는 것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조금 시간을 두고 우리 아이들이 잘하는 부분들을 먼저 중심으로 강점을 살려서 성공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자격을 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훈련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다는 거거든요. 인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인업체들은 장애 유형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직무 수행 능력이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을 구인업체들은 파악을 하는데요. 그 장애 유형에 따라서 손동작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많이 살펴보긴 합니다. 장애 유형을 어떤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했는가라는 부분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자기소개란이 있습니다. 자기소개를 할 때는 에피소드가 나와야 됩니다. 생활 속의 에피소드. 만약에 성실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결석한 적이 없습니다. 내지는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렇게 표현하거나 내지는 제가 지난 가을에 실습을 다녔는데 네. 한 달 동안 실습 기간 동안 한 번도 제가 늦게 출근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면 그것이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하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동체성, 배려심 이런 네. 것들도 많이 보겠죠. 성실함이 저의 자양입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태권도 학원을 8년 동안 다녔는데 수업을 시작하기 전 항상 10분 일찍 도착하고 사범님을 도와 수업 준비를 했습니다. 일품 심사를 받으며 국기원에 갔을 때 사범님께서 제 부모님과 다음 부모님께 저를 성실왕이라면서 소개하시며 칭찬하셨는데 지금도 그때가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소통 능력이 뛰어납니다. 땡땡 퍼니처에서 실습생을 일할 때 가구 생산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동료들 간의 잦은 트러블을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도맡아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해결사로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구인업체에서는 약점도 같이 기술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 지금 이력서에서도 약점을 기술하라고 돼 있죠. 그런데 이 약점을 기술하실 때는 진짜 약점을 부정적인 얘기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표현하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소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친척집에 제가 항상 먼저 전화를 먼저 걸어본다든지 사람을 만나면 먼저 인사를 하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런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잘 웃습니다. 바른 인사와 존댓말을 사용하며 손으로 만들고 꾸미는 것을 좋아합니다. 혼자서 밥을 먹고 정리할 줄 알고 매일 노래를 들으며 댄스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데 댄스를 할 때마다 나쁜 생각도 사라지는 것 같아 행복합니다. 키가 작지만 건강합니다. 어렸을 때 감기가 잘 걸려 부모님께 걱정하시는 것을 들은 후부터 가까운 거리를 걷기를 하면서 꾸준히 운동을 하면서 체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특히 댄스를 통해 팔과 다리를 튼튼하게 하는 동작을 자주 합니다. 그 결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들과 스포츠 대회에 나갔을 때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것을 매일 출근해야 하고 힘든 일을 자꾸 해야 한다며 들었습니다. 힘을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조금 도움을 받으면 모든 일이 어려움 없이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더디게 준비하고 있지만 본인의 약점을 수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얻습니다. 왜냐하면 수용력이거든요. 사람이 수용을 하고 있다는 것, 장애 수용이건 약점 수용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쁜 점, 약점을 수용한다는 건 조금 힘겨운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구인업체들은 철저하게 생산성을 중시하는 조직입니다. 기업인 거죠. 그 기업들은 영리를 추구하고 있고 그들은 효율성을 우선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잘 지내기를 기대합니다. 회사에 있는 동안 본인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본인이 행복하게 일하기를 바랍니다.
이력서상에서 만약에 잦은 이동,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1개월 일했던 경험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력서에 계속 만약에 쓴다면 1개월某某기업에서 사무보조,某某기업에서 3개월 일한 이런 경험을 계속 한 5개 정도 써놓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기업체는 어떨까요? 이 사람은 자주 이동하네. 오래 이런 버티기 오래 일을 힘들구나. 그렇죠.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력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표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력서는 뺄 수는 있습니다. 그죠? 내가 안 했던 거를 거짓말로 보탤 수는 없지만 했던 활동이 나한테 유리하지 않다면 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이력서를 이렇게 지도해 주실 때는 구인업체 입장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얘를 만약에 채용한다면 굉장히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내가 내 자녀로서 만나는 게 아니라 구직자로서 한번 만나보시는 겁니다. 멋진님 이력서 네. 잘 받았어요. 네. 근데 이제 멋진님이 이력서를 이렇게 보니까 네. 조금 더 강조해 줄 부분 그리고 멋진님이 굉장히 좋은 활동들을 많이 했던데 이런 네. 부분들이 많이 좀 묻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부각해 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보완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같이 오늘 설명드리면서 네. 이력서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해요. 네. 같이. 네. 네, 제일 먼저 네. 인적 사항에서요. 네. 멋진님 연락처만 있죠. 네. 한 칸을 더 넣어서 네. 비상연락망을 넣는 게 좋아요. 네. 비상연락처. 네. 그걸 부모님 전화번호도 좋고 학교 선생님 전화번호도 괜찮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학력사항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아.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네. 그럼 구인업체는 멋짐 씨의 최근 학력을 궁금해해요. 그래서 대학부터 위에다가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학, 그 다음에 고등학교 이렇게 순서대로 바꾸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경력상 이랬는데 실습생으로 나간 건 네. 활동사항이라는 말이 맞아요. 아. 그래서 경력 및 활동사항 이렇게 해서 네. 활동사항 중심으로 넣어주면 돼요. 음.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날짜가 없어요. 아. 어느 기관에서 시행처는 아주 잘 적었어요. 네. 취득 날짜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네. 예, 그 부분은 이제 다시 수정하기로 해요. 네. 가족 사항의 경우는 굳이 밝히고 싶지 않으면 네. 작성 안 해도 괜찮아요. 네. 그런데 업체에서 멋짐 씨의 가족 사항이 궁금해요. 그래서 네. 꼭 넣어주세요라고 양식이 네. 이렇게 있다면 네. 그거는 채워 넣어야 돼요. 아마 멋짐 씨가 새로운 일을 하실 때 네. 그동안 해왔던 활동들이 이렇게 부각되면서 멋짐 씨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네. 아주 좋은 인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 회사도 확신하면서 네. 면접 과정까지 잘 가겠네요. 이 네. 이력서가 면접까지 가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쪼록 이 이력서가 잘 통과되는 네. 그런 멋진 시간을 기대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구인업체 입장에서 이력서를 보니까 좀 어떠세요? 이 자녀들의 이력서가 좀 다르게 보이시나요? 네. 네. 그만큼 이력서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제일 먼저 오탈자를 검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글자 하나가 틀리면 그죠?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고 마는 거죠. 다른 것조차도.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과장돼 있는 건 없는지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굳이 쓸 내용이 없다면 억지로 뭔가를 끄집어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자기 소개를 통해서 정성껏 자기 자신을 조금 드러낼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지원하는 분야하고 최대한 연결시켜서 자기 소개든 활동사항이 연결되면 좋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쓸 게 없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들으니까 자신감이 더 없어졌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네네. 지금부터 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우리 친구들을 바로 취업 현장으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게 한다면 적응을 잘할 수 있겠습니까? 3개월도 못 버티고 이렇게 이직을 하거나 내지는 퇴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준비 기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일이 사실은 힘겹긴 하죠. 일이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보람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자긍심을 느끼고 제일 중요한 건 자기 성장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이 직장 생활을 한 10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굉장한 성장이 일어납니다. 직장에서의 하는 일은 아주 고난이도의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반복적인 일들은 우리 아이들이 얼마든지 수행해낼 수 있습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복적인 일들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복적인 일들을 잘 수행해내면 본인이 자신감이 생길 거고요. 직업이라는 게 나한테 꼭 필요한 거다. 그리고 직장은 재밌는 곳이다. 그래서 갈만하다. 그리고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력서 한 장만으로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왜냐하면은 이력서에 채워 넣어야 되는 이 부분들이 비록 종이 한 장 같지만 굉장히 다양한 나의 인생이 모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스스로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처음은 도와주시죠. 처음은 도와주시지만 그 이유는 자녀들이 계속 쓸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아이들이 하는 활동들에 대해서 파일을 만드셔서 잊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그것을 이력서에 누락하지 않게 보관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봉사활동부터 어머니들이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면 더 좋은 활동거리들이 많으시니까요. 이후에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이 사회로 진입할 때 이제 본인 자신의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께서 또 일상생활에서는 부모님 또 노동 파트에서는 공단과 같은 스태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너십이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또 파트너십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기대해서 만든 과정이고요. 각자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조금 더 잘 유연하게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온라인이 아니고 오프라인으로 만나 뵙는 과정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좀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발을 올려놓고 서는 것, 그 다음에 어려운 과정을 이겨내는 것을 디딤이라고 하는데요. 장애 학생이 사회생활로 진입하고 또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묵묵하게 이제 바라보고 드디어 설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부모님들의 역할이신 것 같습니다. 일상적으로 이제 성장 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정서적인 안정감이라던가 또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의 자존감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런 근간을 이루는 것들을 부모님들께서 학생들과 함께 좀 노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일배움 프로그램 같은 데 나서는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또 낯설고 직무가 또 환경도 바뀌고 이제 퇴행 행동을 보이거나 예기치 않은 행동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부모님들께서 대신 일을 해주시다던가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그 주인공이 제대로 무대에 서는 것들을 지켜보시는 더 큰 힘을 발휘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부모님들의 역할로 저희가 좀 주문해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발달장애뿐 아니라 장애를 가진 학생들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또 다변화되어 왔습니다. 규모도 확대되어 왔고요. 특히 발달장애인이 주를 이루는 장애학생 같은 경우는 아마 최근 공단의 누리집이라던가 아니면 보도들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험적으로는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발달장애를 잘 이해하는 관리자라든지 지속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근로지원인이라던가의 도움을 받느냐, 그리고는 발달장애가 잘 고려된 쉬운 직무가 있느냐, 또 하나는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정도가 어떤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예측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쉬운 직무라 하는 것은 개인의 어떤 강점들이 직무가 되어 있느냐, 복잡한 직무들이 이제 개인에 맞춰서 잘게 쪼개어서 재구성이 되어 있는 직무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또 하나는 이제 간단한 작동만으로도 이제 가동이 되는 안전한 설비가 있느냐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진입되어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이제 강점의 직무화가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음악이나 미술, 체육들을 잘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뭐 운동선수 하던 그 운동 감각이 그대로 직무가 된 생활체육 보조 코치라던가 또 미술이나 음악을 표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하는 문화예술 활동 분야의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또 성장 과정에서 굉장히 익숙한 환경에서도 잘 적응하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유통업에서 특히 잘 나타납니다. 집과 가까이에서 일하는 편의점의 스태프라던가 온라인 상품을 검수하고 포장하는 온라인 패커, 의류 매장에서 정리하는 의류 정리원들이 있고요. 특히나 요즘 자폐성 장애를 가진 분들은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터라든지 이제 뭐 데이터 매니저로 4차 IT 산업 분야에 닿아서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마 검색을 해보시면 언제든 튀어나오는 사례들로 요즘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됐지만 기타 궁금한 사항은 1588-1519로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공동 홈페이지로 문의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